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인데요. 시청자 질문. 우리 김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을 주신 김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 이게 수정이 좀 많이 됐어요. 지금 이전부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좀 여자들이 왜 분리수거 안 하고 왜 정리 안 하지? 이렇게 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네요.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원룸에 사는데, 원룸 사는 사람들이 정리도 안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원룸 사는 사람들 분리수거나 정리를 왜 제대로 안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룸에 살고 있는데 질문자분이 서울의 원룸에 거주하는데 상당수의 사람이 원룸에 물건을 올려놓고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할 때 기본적인 에티켓도 안 지킨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글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김동님도 한 글자에 주목하시면 돼요. 뭐냐? 요겁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한 글자로 정의가 됩니다. 요것만으로 그냥 답이 나오지 않나요? 요것만으로. 물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대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근데 난 서울이기 때문에 유독 더 심할 것 같아.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지역 감정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서울의 원룸의 거주자가, 자, 서울 원룸의 거주자가 대다수가 뭐냐 하면, 거주자의 대다수가 뭡니까? 지방 사람이에요. 아마 물론 서울에서 이제 원룸 사는 사람들 중에 서울에 이제 본가가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김도님 같이 서울의 연고가 아닌, 서울 연고가 아닌, 원래 고향은 다른 곳에 있는, 근데 단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잖아, 서울에. 그리고 서울에 인구가 많은 만큼 서울 원룸도 많고, 원룸 거주자도 많고, 그리고 기본 질서의식 없는 또라이들, 이기주의자들, 천지죠. 서울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 뭐 쓰레기 분쟁이나 뭐 주차소음, 층간소음, 서울이 유독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뭐 지방보다. 여러분 층간소음 관련된 뭐 TV에서 하는 거 보면 다 서울이야. 죄다 서울이에요. 지방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서울이에요.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지방도 분명히 층간소음은 있어. 근데 유독 서울이 많아요. 그런 뭐 TV에서 나오는 것들. 근데 보면 그만큼 서울의 아파트를 똑바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이 아파트나 원룸을 똑바로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원룸이나 이제 국영주택 같은 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좀 그 공중도덕이라고 하죠.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서울이라는 곳이 사람이 많으니까, 좁은데 워낙에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은 사람도 많지만 또라이도 많다. 그 유튜버 중에, 혹시 김동희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중에 누구지?
그 유튜버의 브이로그 그분 닉네임 이름 뭐지? 아, 풍삼의 일기장. 그 유튜버 중에 풍삼의 일기장님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집이 원래 서울, 본가가 서울인 것 같은데 그분이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자기 이제 브이로그 하는 거 약간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구독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이거잖아. 맞죠? 그분이 겪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봐봐, 서울 지역이잖아. 그 풍삼의 일기장 최근 유튜버 그분 보면 막, 뭐 최근에 나온 컨텐츠가 다 이 층간소음하고 그 옆집에 사는 그 입지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겪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네, 이사를 가잖아. 그리고 김동님 과거를 또 되돌아보면, 김동님 원래 지금 살기 전에 고시원에 살았죠. 이태원에 고시원. 이태원에 고시원에 살았을 때 또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태원 고시원에 살았을 때 또라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산고시. 이름을 대놓고 공개하시네요. 예, 저 어떡하라고. 예. 또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라이 한 번이라도 맞췄습니까? 안 맞췄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개인의 권리, 개인의 물건들이 그 보장이 되었습니까? 있었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어 그 힘들다고 나한테 하소연했었잖아, 맞죠? 네. 그게 노가다권 알 수 있는데 막 갖고 안 한 척하고 어, 막 남의 물건 건들려고 속옷 없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에 또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이기 때문에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 워낙에 좁은데 사람들도 많고 워낙에 좁아 터진데 옹기종기 살다 보니까 안 지킨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서울 사람들이 다 뭐 에티켓을 안 지킨다. 다 이기적이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어, 혼자 살아서 누가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뭐 정리를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분리수거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원룸에서 사셨던 분들이 아마 처음 자취하실 분들일 거예요. 원래부터 자취를 쭉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번에 직장을 구하면서 처음 이제 그 내 혼자만의 어떤 주거를 만드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는 집에서 밥을 안 해먹는 사람도 많을 테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다 어설프고. 그래서 좀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도 없을 거야, 아마.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저거를 고의로 안 한다기보다는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몰라서 분리수거를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동안 집에서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다 뭐 밥 차려주고 뭐 쓰레기 알아서 버리고 다 하시다 보니까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고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분리수거 할 때 저 페트병 이제 그 비닐 제거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려야 되는 것도 모를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일반 가구나 뭐 물건 버릴 때도 그 스티커 붙이고 부르는 것도 모르고 뭐 폐기물 버릴 때도 폐기물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그 번호 적어가지고 돈 내고 버려야 되는 것도 모를 테고 다 모른단 말이에요. 청년이고 혼자 사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신경 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혼자 산다고 하면 뭐 백수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일하면서 생활하잖아요. 일하면서. 근데 김동인도 생활해봐서 알겠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최소 못해도 1시간 잡고 편도로 출근하는데도 1시간 넘게 잡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2시간 잡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뭐 이것저것 정리해야지, 깔끔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피곤할까,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발 닦고 빨리 뭐 씻고, 먹는 것도 뭐 대충 챙겨 먹고 아마 잘 거예요. 요리 같은 것도 많이 안 할 거야.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귀찮아서 아마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건 김동희도 공감하잖아요.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아마.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공감하겠죠. 서울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고역이잖아. 아마 지금 내일 김동희 오늘 아침부터 겪겠네요. 또 지옥철. 지옥철 경험하시겠네. 아마 내일 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이용하기 싫죠. 근데 이용해야 되잖아. 왜냐면 그거 이용 안 하면 출근 못 하잖아. 아니면 택시 타면 3만 원 나오니까. 요금이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좁아 터진 또 지옥철을 또 경험해야죠. 마스크 쓰고. 앉아서 가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뭐 서울에서 서울역 같은 게 내리면 끝이 아니라 그 또 입구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물론 김동님 같은 경우에는 안 타고 걸어가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하철 타야 되잖아. 지하철 타고 그 사람들 그 무리를 또 헤쳐 나가야 되잖아. 서울 지하철은 또 내가 봐도 피곤해 보이는 게 뭐냐면 지하에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대구랑 다른 게 대구는 계단 2개만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수도권은 그래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이잖아. 근데 서울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서울은 복잡하게 막 환승하는 구조도 복잡하게 돼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내려야 되고 거쳐가야 되는 걸도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하철 한번 타고 내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해집고 들어가서 계단을 몇 번 또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출구 나와서 또 횡단보도 기다렸다가 멈춰 가야 되고 그 과정을 매일 겪어야 되잖아. 그리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걸 매일 겪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 간단하게 먹고 그냥 쉬어야겠다. 어? 밥 먹고 그냥 빨리 자고 그냥 쉬는 게 장땡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일이 늘어나잖아. 빨래도 내일이고 설거지도 내일이고 청소도 내일이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정리등도 다 내일이에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뭐 밥 먹을 때까지 좋은데 치우는 것도 내가 치워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이유가 배달 음식은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만들 필요도 없고 버리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모이죠. 맞죠? 돈이 안 모인단 말이죠. 근데 배달 음식은 또 포기할 수 없는 게 요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재료 막 사야 되고 손질하고 뭐 취사하고 그리고 음식하면 남았는데 마땅히 둘 데도 없잖아 이게. 마땅히 그러니까 또 원룸 사시는 분들 요리하기 힘든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김동님 공감할 거야. 김동님 공감할 거야. 원룸 사시는 분들 요리하기가 힘든 게 뭐냐 하면 그 인덕션이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다고 하지 않더라고. 차라리 가스레인지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 요즘 인덕션 다 있잖아, 맞죠? 오히려 가스레인지가 활용은 더 좋을 거야, 아마. 근데 요즘에 보면 원룸은 다 인덕션 아닙니까, 인덕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음식물을 만들고 싶다가도 냉장고에 가스레인지예요. 냉장고에 적재 공간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뭔가 요리를 하려면 생물을 넣어야 되죠, 생물을. 생물이라고 하면 채소하고 뭐 고기하고
생선류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장을 많이 못 봅니다. 예, 장을 많이 못 봐요. 그 보니까 우리 푼삼의 일기장이 그 푼삼님도 마찬가지예요. 장을 보는데 최소한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냉장고 꽉 차더라고. 근데 서울의 인근에 보면 그런 원룸들이 냉장고가 작아요. 굉장히 작아. 물도 못 넣어요. 맞죠? 물 같은 것도 못 넣어. 물 한 두 개 넣으면 반이 차버려요. 냉장실에. 그리고 좁은 좁은 데 살다 보니까 뭐 생선 같은 뭐 고기 같은 요리하면 냄새가 다 배어버리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요. 맞죠? 요리 같은 거 하면 환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음식을 해놔가지고 만약에 대량을 하게 되면 이것도 낭패야. 남으면 낭패예요. 남으면 남으면 어디다 둘 데가 없어. 뭐 냉장고에 넣어버리는데 냉장고에 못 넣을 공간이 없잖아 이게.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상하잖아 이게. 뭐 찌개 같은 거는, 국 같은 거는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못해 먹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계의 범위가 굉장히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잘 안 해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귀찮다 보니까 이제 분리수거 같은 거 신경 못 쓰게 되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원룸의 특성상 공간이 좁다 보니 물건 둘 곳이 없어요. 아, 냄새 때문에.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정리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 택배 같은 거 시켜도 택배를 안에 두면 그 택배 둔 공간 때문에 내 공간이 또 침해를 받잖아.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거기에 뭐 택배 들어오는 거 뭐 물 같은 거 넣어버리면 발디딜 공간이 없어요. 근데 충분히 그게 보니까 나는 원룸 살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푼삼의 일기장 푼삼님 그 육성 보니까 짐을 많이 못 짐을 최소한도만 넣어도 내가 겨우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서울의 5평은 5평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서울의 5평짜리 얘기하는 원룸은 다 4평이라는 거. 그 영상을 보고 또 알게 됐지. 그리고 그 뭐야, 그 직업이 모든 거님 그 영상 찍으면 신림동에 그 원룸 보면서 그 러셀님이라고 그 ROTC 분 있죠. 그 그분하고 볼 때도 그분도 얘기하더라고. 서울에 5평이나 얘기하는 건 사실 5평이 아니라고. 4.5평인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4.5평인데 반올림 해가지고 자기들이 5평이나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택배 같은 거 시키더라도 못 가요. 못 가. 아니,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못 놔두다 보니까 밖에 놔두면 그래도 내가 공간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밖에 놔두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그리고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 분리수거와 정리에 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이라고 하면 몰라서 안 지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아마 이 자취하면서 부모님한테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정리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교육을 듣고 자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김동인도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근데 나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나 보고 겪어보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이나 뭐 다른 원룸으로 상경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한테 분리수거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해놓고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음. 반찬 같은 거 많이, 물 같은 거 많이 못 넣겠네, 물 같은 거. 이 정도면 큰 편이네요. 이 정도면 큰 편이네. 우리 김도님 뾰족구도 신으시네요. 발가락 굉장히 아프겠다. 아, 저 뾰족구도 김동님 거 아니죠? 사진에 보이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요즘 청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배운 건 하는데 안 배운 건 하나도 안 해요. 배운 건 하는데 안 배운 건 못해. 특히 여름 되면 이 저장 공간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것도 풍삼의 일기장님의 푼사님 영상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름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시원한 걸 넣어야 되잖아. 근데 시원한 걸 넣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시원한 걸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물 같은 거 맞죠? 시원한 게 최고니까. 근데 시원한 걸 많이 넣게 되면 거기에 또 생물을 못 넣어요. 생물을 못 넣어.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돼. 시원한 걸 넣으면 다른 걸 못 넣어. 다른 걸 넣으면 마실 걸 못 넣어요. 둘 다 못 넣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뭐 장을 볼 때도 보니까 뭘 공간이 얼마나 남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을 하고 장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냉장고에 있으면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되니까. 예, 막 집어넣으니. 근데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약이 굉장히 심하게 따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먹고 싶어도 냉장고에 공간이 없으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보관하지? 상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취하면서 원룸에 살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방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원룸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전혀 안 듣고 살잖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겪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는 얘기할게요. 여섯 번째.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팩트야. 뭐냐 하면 자,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뭐 제가 나름 뭐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걸 1번부터 꺼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꺼내게 되었네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 내 집 아니잖아. 월세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하라고? 월세 비싸 죽겠는데? 그 정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월세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달마다 나가는 월세 아까워 죽겠구만. 그리고 이게 내 집이야? 10년 동안 거주 내 집이 아니잖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서울 같은 월세 기본 50 아닙니까? 50부터 시작하잖아. 오피스텔은 70부터 시작하잖아요. 김돈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서울 같은 게 또 원룸 매매가 없잖아요. 서울은 특이한 게 김동님 서울 원룸 매매가 없대요. 다 전세래. 매매가 없대요. 내 집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룸에 사는 사람은 100%내 집이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 시내에서 원룸을 거주한 사람은 내게 아닌가 내게 집주인 거지. 전세도 얼마 없잖아. 전세도 내가 봤을 때 전체 그 원룸 거주정이 10%도 안 될 거야. 한 4, 5% 정도 될 거야. 그럼 나머지 95% 뭡니까? 달마다 50, 60만 원씩 거기다가 뭐 그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한 6, 70은 굉장히 꾸준하게 내는 사람이죠. 맞잖아요. 그게 돈이 적습니까? 돈이 적어요?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집이 아니잖아. 내 게 아니잖아요. 매매 없을걸요 아마. 그때 저 누구야 러셀님이 그 부동산 전문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매매가 없대요 서울에. 그냥 다 전세로 돌리고 있대. 맞잖아요. 그래서 한 달 사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깨지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집주인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세를 내고 사는 거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원룸. 오피스텔하고 원룸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원룸. 김동님이 말하는 건 오피스텔. 그러니까 내 집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월세도 내가 낼 만큼 다 내고 다 내고 내 거 다 내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지 않냐. 어?
어차피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계속 죽치고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간 지나면 이사 갈 건데. 거의 서울 사시는 분들 마인드 다 이럴걸 아마. 거의 마인드 이럴걸요. 김동희도 이사 갔잖아, 맞잖아요. 어차피 여기 살다가 계약기 끝나면 딴 데 가야지 뭐. 이 떠돌이 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서울에서 거주 하시는 분들은 한 원룸에서 5년 10년 이렇게 안 살잖아. 그리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살다가 좀 돈 모이면 좀 넓은데, 좀 넓은데, 좀 넓은데 이렇게 가잖아. 어차피 나는 여기 서울에 산다고 치면 떠돌이 생활 해야 되고, 오래 있지도 못하고, 기간 되면 나가야 되고, 딴 데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 대다수는 월세 생활하고 있고 다 뜨내기라는 거예요. 뜨내기. 다 뜨내기라는 거예요. 뜨내기.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살다가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일정 기간 살다가 다른 데 가야 되고, 이게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부 치고 살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서 내가 잘 보여야 된다거나 신경 써야 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무책임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내 공간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잖아. 아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여기 1년 주기로 이사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그런 거 분리수거, 정리, 에티켓 이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 층간소음이나 이 어떤 그런 에티켓 문제도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집이 아니잖아. 월세 내잖아. 어차피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런 게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김돈이 말씀하신 이런 분리수거, 정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내 공간도 아닌데, 어차피 딴 데 갈 건데. 이런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원룸 사시는 분들 다들 혼자 사는 게 힘들고 적적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에 피해 주지 맙시다. 피해 주지 말고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분리수거도 웬만하면 합시다. 정리 같은 것도. 내가 안 하게 되면 누군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걸 누군가 대신하게 되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얘기 만드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내가 처리하고 내가 끝내야 돼.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기본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